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업 개요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사업 제안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서, 우리 공동 모금의 양식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 함께 배울 텐데, 그 제안서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계획서죠. 그래서 자원을 지원해달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테니까.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계획서를 간략하게 한 장의 요약, 정리한 게 바로 사업 개요예요. 사업 개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예요? 사업 제안서. 우리가 이제 프로포절이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사업 계획서. 요것들을 가지고 이걸 작성할 건데, 요거를 한 장에 요약한 것이다. 한 장에 요약한 거. 이게 이제 사업 개요인 거죠. 한 장에 요약해 놓은 거. 제가 사이버 수업에서도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하기는 했고 뒤에도 설명을 할 텐데, 물론 이제 이게 한계가 있긴 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또 우리가 프로포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학교 강의실에서 만나면 또 설명을 추가로 드릴 거니까 오늘 다 이해가 안 가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업 개요는 제안서의 요약본이니까, 한 장의 요약본이니까 제안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주제들이 그대로 옮겨지는 거죠. 큰 타이틀들이. 그래서 먼저 기관명이 들어가는 거고, 기관명. 이 기관명은 뭐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있는 거죠. 기관명. 그리고 나서 사업명. 우리가 타이틀을 정해야 되는데, 사업명이라는 거는 우선은 사업명을 잡기 위해서는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제.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었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떤 욕구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 빈곤 문제인가? 아니면은 치매,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니면 독거노인 문제인지. 그러니까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라겠다. 그럼 주제라는 거를 정해야 되는데, 이 주제에 우리가 독거노인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업명 주제는, 이 사업명에는 뭐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대상, 사업명 자체가 이해하기 쉽게 대상과 목적,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사업명에 들어가면은 좋아요. 사업명이 너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약간 좀 우리가 말을 꾸민다고 하죠. 이상적인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제목을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이렇게 하지 않고 나라라 청소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부제로 쓰기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제목은 있는 그대로 타이틀을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대상과 목적과 방법, 우리가 아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게 됐죠. 독거노인의 뭘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 고립감. 사회적.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프로그램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제목에. 사회적 고립감을 어떻게 해요? 자원봉사자들 1대1 멘토링, 아니면 1대1 말벗, 1대1 말벗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자 한다.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제목을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목은 뭐예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감을 말벗을 통해 줄이는 사업.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사업명으로 보면 말벗 서비스, 방문 서비스, 말벗 서비스, 정서적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좀 꾸며야 되니까 말벗이란 말보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서적 지원.
그래서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기 위한 정서적 지원 서비스. 이게 이제 사업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동모금의 양식에 보면은 하나의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물론 최근에 공동모금의 양식이 좀 바뀌기는 했어요. 2018년, 19년 이런 식으로. 그러나 2017년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과제로 사용하는 양식들을 기본적으로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업 분류가 좀 바뀌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 이전에 사용하던 양식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하기에 적합한 그런 양식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전 양식들을 먼저 가지고 학습을 하고 최근 것들을 또 한번 추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보면은 그냥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샘플 예시도 있어요. 그래서 예시도 있죠. 그 예시를 보면은 대상이 누구예요? 저소득층 방임아동. 게다가 저소득 방임아동.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조선가정이라든가 뭐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게 대상이죠. 제가 사업명에는 뭐뭐 들어야 된다고 했죠? 대상. 일단 목적 뭐예요? 보호학습. 학습 지원을 하거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어떻게요? 야간 보호 사업을 통해서. 야간 보호 사업을 통해서. 부모가 늦게 오니까 그때까지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거죠. 이게 야간 보호 사업. 야간 보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방임 아동들의 학습과 보호를 하겠다. 학습 지원과. 그래서 저소득 방임 아동 보호 학습 지원을 위한 야간 보호 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치매 어르신이다 대상이. 그럼 치매 어르신인 거예요. 치매 어르신들의 치매 인지 개선을 위한 치매 인지 개선 프로그램 제공. 그래서 뭐 작업 치료, 미술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제목을 보면은 세부 내용은 알 수 없어도 제목을 보면은 이게 무슨 사업인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대상과 목적과 방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데, 뭐 프로포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아동이 관심 있으면은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되는 거고, 장애인에게 관심 있으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되는 거고, 청소년, 노인, 여성 다양하게 있겠죠? 그럼 그들 대상 중에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는 그들 대상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돼요. 근데 그 문제 중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질병, 빈곤, 고독, 무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을 갖는 문제가 무엇이냐? 고독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독이다. 그럼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대상을 정한 다음에 그 목적과 방법을 정해서 사업명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프로포절,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번 사업 계획을 작성해 보면은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 제안서가 무엇인지를 본인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사업 제안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계획가 정확하게 작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명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양식에 보면은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이 있죠. 기간. 우리 보통 프로그램 기간은 단기 프로그램, 우리가 야외 나들이 가고 뭐 이렇게 일회성 프로그램들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들이 1회 이런 걸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지속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통 기간은 우리는 1년 정도를 이야기해요. 물론 내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끝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1년간. 물론 장기 프로그램도 있죠.
장기 정책, 장기 프로그램, 5년, 10년 이렇게 하는 거.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하는데, 예외적으로 정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3월에 시작해가지고 12월에 마무리를 하거나, 뭐 다음 연도 2월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 1월 말일에 마무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통상 일반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의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21년 공동모금회에서 자원을 지원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사업 제안서는 언제 제출할까요? 2020년 보통 7월, 8월 정도면은 제안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21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들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반드시 꼭 1년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여름 캠프 위주다 라고 하면 3개월, 2개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무리 그게 3개월짜리라고 해도 지원을 해주겠죠. 그리고 이 대상, 아까 제목에 쓴 것처럼 그 다음에 기간을 쓰면은 대상을 써야 되겠죠. 대상이 우리 샘플에 보면은 저녁 10시까지 보호자가 가정에 없는 아동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이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소득층 방임아동이라고 했으니까 10시까지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내가 학습 지원 또는 보호하겠다는 거고, 독거노인에 대한 정서 지원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독거노인 중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우리가 대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호자가 없는, 가족이 없는,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는 건 혼자 사는 노인인데, 노인 단독세대,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 이런데 가족이 있는 노인일 수도 있잖아요. 혼자 산다고 가족이 반드시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독거노인 중에서도 가족이 없는 노인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치매 어르신 중에서도 우리가 대상을 정하는 방법은 또 학습을 이것도 우리가 다 한 부분이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대상을 정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일반 집단,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표적 집단, 위기 집단, 위기, 표적, 클라이언트 이렇게 정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서비스 대상은 클라이언트예요. 예를 들면은 아동이 대상이라고 하면 일반은 아동이에요. 아동인데 위기는 누구냐면은 이 중에 10시까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위기인 거죠. 10시까지 보호자가 없는 아동. 그럼 표적은 누굴까요? 10시까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라서 전국에 있는 아동들을 다 내가 서비스할 수 없죠. 그러면은 내가 양천구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양천구에는 10시까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표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10시까지 보호자가 없는 아동 중에서 10살 미만에 10살 10세 나이를 사주라고 쓰니까 좀 이상하니까 10세 미만 10세 미만의 아동, 나는 좀 저연령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표적을 삼는 거예요. 이거는 위기, 문제가 있는 그 일반 아동 중에서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중에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우리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한 우리가 10세 미만의 아동들을 예산에 맞춰서 20명을 할 수 있으면 20명, 아니면은 30명을 할 수 있으면 30명, 이런 식으로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작성하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이 대상자 중에서 우리 서비스 대상이 누구냐? 10시까지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을 우리는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 중에 나는 이렇게 선정을 할 것이다. 물론 클라이언트를 정할 때 이게 만약에 30명까지인데 50명 신청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10세 미만인데 그 중에 좀 나이가 어린 아동들을 우선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연령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 이 안에 포함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인데 이 중에 이걸 다 쓸 수 없고 여기는 우리가 사업 제안서에는 이걸 다 써야 돼요. 하지만 개요에는 그냥 간략하게 위기 표적, 위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상자를 작성을 하는 거죠. 노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반 노인이, 일반 대상이 노인이죠. 그럼 그 중에 위기 대상을 우리가 치매로 본다고 하면은 일반은 그냥 일반 집단은 노인이고 위기 집단은 치매, 표적 집단은 내가 치매 노인 중에서도 여성 노인을 우리가 표적을 하겠다, 아니면 남성 노인을 표적을 하겠다. 그러면은 치매 어르신 중에 여성, 치매 어르신 중에 남성 이렇게 우리가 표적을 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 프로그램 제공받는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수를 정하면 되겠죠. 이제 서비스 대상을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 인원을 적고 투입 인력을 적고 서비스 단가를 적는데 단가라는 거는 산출식이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 나누기 실 인원수라고 되어 있는데 한 명에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대상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 예시에 보면은 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20명이에요. 그러면은 총 예산이 1,600만 원이라는 거죠. 총 600만 원 가지고 20명에게 제공하면 한 명당 80만 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예산이 커지거나 인원이 많아지거나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단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작성해야 되는 게 이제 목적하고 목표겠죠. 네, 죄송합니다. 목적하고 목표인데 이 목적은 조금 이상적인 거고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방향 설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실제 측정 가능한 수치화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하루에 몇 명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목적은 뭐 서비스 하루에 몇 명, 무상급식을 하루에 몇 명 제공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상급식을 제공해서 뭐 밥을 굶는 아동이나 노숙인들을 주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목적에 대한 사업 계획서 작성 예시에도 보면은 저소득 측 야간 방임 아동의 안전 증대 및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방향성이죠. 안전 증대. 안전 증대를 얼마나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안전 증대.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또 두 번째 목적은 저소득 측 야간 방임 아동 가정의 가족 관계 강화를 통한 가족 유대감을 증대시키겠다. 보통 목적은 3개 정도 전후가 적당하고 각 목적에 따른 목표도 3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간 방임 저소득 아동에 대한 야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좀 구체적이죠. 야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초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강화시켜주겠다. 뭐 이게 이제 좀 구체적인데 사실 이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야간 돌봄을 10시까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10시까지 제공하겠다. 사업 제안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와 수치와 측정 가능한 형태로 나와야 돼요. 목표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료급식을 제공한다고 하면은 점심을 무료급식을 제공하겠다. 저녁을 무료급식을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가 나오고 목적이 나오고 목표가 나오는데 이 목표에는 또 산출 목표하고 성과 목표라는 게 있어요. 산출이 있고 성과가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에는 그냥 성과만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프로포저 양식이나 사업계획 양식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과를 쓰죠. 산출이라는 거는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과라는 건 이 결과물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산출, 결과물은 항상 나와요. 상담을 10회 제공한다. 상담 10회. 결과물 나온 거죠? 10회 제공. 근데 성과는 그 상담 10회가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우울감을 감소시켰다. 10%, 20% 감소시켰다. 이게 이 성과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가족관계를 강화시켰다. 이런 말을 쓰죠. 성과 목표는 강화시켰다.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프로 아니면은 10가정 중에 20가정, 아이가 20명이니까 대상자가 20명 중에 50% 이상의 아이들이 가족관계가 강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뭐 그렇게까지 개우니까 작성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들이 성과 목표는 강화, 증진, 감소 이런 말들을 줄 써요. 산출 목표는 몇 명이 이수하고 서비스를 몇 회 제공하고 이런 형태들로 많이 작성을 하겠죠. 사용을 하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적, 목표까지 쓰면은 그 다음에는 세부 사업 내용을 쓰는데 이 사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이제 제안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주요 내용들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좀 쉬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세부 프로그램명을 보면은 이 세부 프로그램명이 성과 목표예요. 성과 목표. 이 성과 목표가 세부 프로그램으로 가요. 세부 프로그램. 왜 그러냐면 하나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방임 우리가 야간 방임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결국은 뭐예요? 보호 및 안전기가 동행 서비스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기초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했다. 그럼 기초학습 지도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가족관계에 대해서 강화시키겠다.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거죠. 각각의 프로그램, 그래서 3가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그 프로그램들이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복지관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동보호자 기가 시간 따라 기가 일정 조정, 보호자가 동행 기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복지관 차량을 통한 기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기초학습 지도는 국어, 영어, 수학을 지도하겠대요. 그 다음에 자체 자원봉사 대학생을 활용한 숙제 지도를 하고, 알림장을 점검하고,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도 가족 음식 만들기, 가족 나들이, 가족 체육대회 영화 보기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내가 신청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대부분은 절대적이진 않지만은 외부 프로포즈를 작성해서 돈을 사업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할 때는 신청 금액이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이 자부담이라는 건 내가 부담하겠다는 거죠. 물론 프로그램의 내용이 좋고 내가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부담을 0으로 해도 되지만은 통상적으로 자부담은 10에서 20% 정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아요. 전체 예산에. 지금 보면 1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신청 금액이 1310만 원이에요. 그렇게 신청 금액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사업비, 관리, 운영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사업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1600만 원에서 300 정도는 자부담이죠. 1600의 20%면 얼마일까요? 320이죠. 20%가 좀 안 되는 선이 이제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통상 10에서 20% 정도를 우리가 자부담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사업 개요가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샘플이 있고, 그 샘플도 뒤에 보면은 작성 요령에 대해서도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보고 이게 어떻게 하지 막막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 개요가 있고, 그 뒤에 보면은 기관명은 신청 기관명을 기입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은 실 인원수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자를 기입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 우리가 일반 위기 표적 실 인원을 얘기했죠. 그 중에서 실 인원수에 해당하는 직접 서비스 대상자를 기입하래요. 작성 요령이 나와 있는 거죠, 다. 그리고 실 인원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제 인원수를 우리가 또 쓰면 된대요. 중복되지 않은 순수 인원을 의미하며, 무료급식 행사 등과 같이 주 서비스 대상자가 불규칙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1일 평균 이용자를 실 인원수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또 매달 중복되는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인으로 기재를 하고 실인원수 A씨가 매달 주 1회씩 3개월 프로그램 12회 참석 시 실인원수는 12명이 아니라 A씨 1명으로 기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작성 요령들이 나와 있는 거죠. 서비스 단가는 사업기간 동안 실인원수 1명당 투입되는 총 우리가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투입된 사업비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나누기 실인원수로 산출을 한다. 투입 인력은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무자의 수, 기관장, 슈퍼바이저는 제외하고 자원봉사도 작성하지 않고 실제로 담당 인력, 실무자를 작성합니다. 수를. 사업 목적, 간략하게 기입을 하고 성과 목표,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또는 변화를 기입,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요한 성과 목표 3가지만 간략하게 기입. 3개 미만의 경우 모두 기입하는데 3가지 이상이면 그냥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기입을 하게끔 사업 개요는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도 요약을 해서 성과 목표별 주요한 프로그램 1개씩만 기입을 하고 최대 3개 기입, 3개 미만의 경우에는 모두 기입을 하고요. 예산 표지 부분과 동일하게 기입하고 신청 금액의 세부 내용은 신청 금액 중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에 해당하는 관리 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율을 기입하여 작성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사업개요 1장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사업개요는 무조건 1장으로 작성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양식에 따라서 조금씩 1장이 아니라 2장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1장으로 우리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또 제안서, 프로포절,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할 텐데 이 사업개요 작성 요령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은 제안서 작성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